자, 지난 시간에 온라인 수업이었죠. 예. 온라인 수업은 뉴턴의 운동 제1법칙과 제2법칙에 대해서 수업을 했었고, 오늘은 그 중에서 뉴턴의 운동 제2법칙 ma = f를 한번 연습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할 분량은 조금 작습니다. 10페이지 한 페이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2페이지씩 나갑니다. 뉴턴의 제2법칙을 써보는 것은 역학 문제 풀 때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문제에서 자주 등장하는 유형들에 대해서 MA는 F에 대한 식을 세워보는 것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시인데요. 질량 M인 물체가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놓여 있고요. 보통 이제 여러분이 다루는 거는 마찰이 없는 바닥면을 거의 다룹니다. 마찰이 있는 경우는 아주 가끔 나오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계산하는 건 없고 그냥 정성적인 구만 하도록. 좀 깨워줘라. 근데 종이 없는데. 종이 없는데. 종류가 뭐가 없어? 한 장 없어. 세장 아니에요? 세 장이야. 세 쪽이 없어. 세 장이네요. 그래. 지금은 10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찰이 없는, 마찰을 무시할 수 있는 무시한 면만 다루게 된다. 자, 일단 이 물체에 오른쪽으로 F1의 힘이 작용하고 왼쪽으로 F2의 힘이 작용한다라고 보겠습니다. 사실 이 물체에는 이 두 힘만 작용하는 건 아니고 두 개의 힘이 더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생략하고 적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힘이 있냐면 아래쪽으로 어떤 힘이 작용하겠어요? 중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체와 바닥면이 서로 맞닿아 있죠. 서로 맞닿아 있으면 마찰이 있는 경우 있지만 지금은 이제 마찰은 무시하고요. 서로 맞닿아 있으면 보통 접착제로 붙어 있지 않는 한 맞닿아 있는 물체들은 서로가 서로를 수직으로 밉니다. 그 힘을 수직 항력이라고 해요. 근데 세로 방향으로 그 두 힘은 굳이 표시를 하지 않은 이유가 그 두 힘이 크기와 같고 방향이 반대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쇄가 됩니다. 그래서 중력만큼 수직 항력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 물체의 운동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생략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 F1의 크기가 F2의 크기보다 더 크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물체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가 상상이 가죠? 오른쪽으로 속도가 점점 증가하겠죠. 그래서 가속도의 방향이기도 하면서 속도의 방향이기도 할 것인 이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로 두고 ma = f라는 식을 쓸 겁니다. 그래서 힘은 방향을 우리가 직선 운동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오른쪽이면 플러스, 왼쪽이면 마이너스로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물체에 대해서 ma는 f, 운동 방정식을 세워보면 ma는 제가 마 쓰면 된다 그랬죠? m. 그런 농담 혹시 빼먹었습니까? 빼먹었으면 미안합니다. 했어야 되는데 ma는 마 쓰면 됩니다. ma 고민 없이 어떤 질량 m인 물체의 가속도를 구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놓고 이제 합력을 쓰면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F1이니까 F1은 플러스죠. 그리고 더하기 F2는 방향이 마이너스 방향이죠. 그래서 제가 합력이라는 의미를 좀 부여하기 위해서 이불로 이렇게 써볼게요. 처음에는 나중에 익숙해지면 그냥 F1 빼기 F2 바로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근데 힘을 더한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썼습니다. 이 마이너스는 방향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세우면 만약에 그 물체의 질량을 알고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을 안다면 그 물체의 가속도를 이 식으로부터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가속도로부터 가속도 시간 그래프 그려서 면적 구하면 속도 구할 수 있고요.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또 면적 구하면 위치 구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물체의 속도와 위치를 다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물체의 운동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물체의 운동을 이해하는데 출발이 되는 식이라고 해서 이 식을 운동 방정식이라고도 한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점점 복잡해지는 예로 갑니다. 이번에는 물체가 두 개 있습니다. 질량이 라지 m인 물체 A와 질량이 스몰 m인 물체 B가 있고요. 역시 무시무시한 상황입니다. 마찰이 없습니다. 마찰을 무시하는 상황이고요. 여러분도 저를 무시하고요.
예, 그래서 오른쪽으로 F의 힘을 A에게 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작용점이 A에 있습니다. 근데 뭐 오랑지를 항상 이 물체 안에다 넣는 거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그냥 약간 미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럼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운동과 관련된 힘은요. 요 힘밖에 없어요. 요걸 하나의 덩어리로 본다면 방금 제가 좀 중요한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요 두 물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볼 수 있어요. 왜 하나의 덩어리로 봐도 되냐면 이 물체는 항상 움직이는 걸 상상해 보세요. 매 순간 속도가 같습니다. 같이 움직이죠. 그리고 매 순간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속도의 변화도 같아요. 그래서 가속도도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동일한 운동을 합니다. 이 물체는. 그래서 얘를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간주하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좌표축은 오른쪽을 플러스로 할 거예요. 속도도 오른쪽 방향이고 가속도도 오른쪽 방향이겠죠. 그럼 얘를 한 덩어리로 보면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방정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어요. 전체를 하나로 보면요. 전체 질량은 얼마입니까? 초록색 덩어리 질량은 라지 m 더하기 스몰 m 이렇게 되죠. 그리고 a 이렇게 쓰면 이제 ma까지 쓰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물체에서 이 초록색 전체 덩어리에 작용하는 합력은 F밖에 없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그 A의 질량과 그 B의 질량 그리고 저 F를 알면 요 A의 가속도이자 B의 가속도이자 이걸 한 덩어리로 봤을 때의 가속도인 A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뭔가를 좀 더 구하고 싶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물어보는 상황이 뭐냐면 A하고 B를 이번엔 분리해서 볼 거예요. 분리해서 본다면 요 힘만이 A, B에 작용한 힘이 아니에요. A, B를 분리하고 보면은 A하고 B가 서로 맞닿아 있잖아요. 그럼 맞닿아 있으면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민다고 했습니다. 접착제가 붙어 있지 않은 이상 당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서로 맞닿아 있는 물체는 서로 수직으로 밀거나 혹은 간혹 가다가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얘가 오른쪽으로 밀리니까 A가 B를 밀겠죠 오른쪽으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 부분이 좀 그런데 아직 3법칙을 안 배웠는데요. 그걸 약간 써야 되겠습니다. A가 B를 밀면 항상 힘은 쌍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B도 A를 밉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똑같은 크기의 힘으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해요. 그럼 A가 B를 오른쪽으로 밀면 B는 A를 또 왼쪽으로 밉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밉니다. 그리고 이 두 힘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입니다. 따라서 그 힘을 제가 F1이라고 표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A가 B를 미는 힘 F1이고요. 그러면 B도 A를 똑같은 크기의 힘으로 동일하게 밉니다. 방향은 서로 반대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AB에 작용하는 중력하고 수직 방향, 바닥이 떠받치는 수직 방향 굳이 표시 안 했습니다. 역시 운동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어차피 수직 방향으로는 힘이 0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보면 이제 A하고 B를 분리해서 볼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중에서 A에 작용하는 힘은 요 F하고 F1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A에 작용하는 힘은. 따라서 A에 대해서 MA = F를 써보면 MA는 마 쓰면 된다 그랬죠. 네, 마 이렇게 쓰고 오른쪽으로 F, 왼쪽으로 F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에 대해서 MA = F를 써보면 이렇게 식이 써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헷갈려하는 부분인데 뭐냐면 B에 이제 작용하는 힘이요. B에 작용하는 힘이 지금 몇 개 있습니까? 수평 방향으로. 요거밖에 없습니다. 간혹가다 여러분이 요 힘도 B에 이게 이어져서 작용한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경우 있는데 손바닥으로 A를 미는 거지 B를 미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요 힘은 A에게만 작용하는 힘이에요. 근데 A, B를 전체 하나로 묶어보면 A나 B나 같은 물체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그냥 들어가는 거고 분리하면은 얘도 분리돼야 됩니다. 얘는 A에만 작용하는 힘이 두 군데 동시에 작용하는 건 없어요. A, B를 분리하는 순간 A에 작용하든가 B에 작용하든가 둘 중에 하나에만 작용하는 힘입니다.
분리하면은 이제 얘는 A에만 작용하는 힘이에요. 그럼 B에 작용하는 힘은 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B에 대해서 MA 콜 F를 써보면 MA는 F1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근데 이 두 식을 잘 보면요, 예, B에 작용하는 힘은 A가 B를 미는 F1밖에 없죠. 따라서 합력이 F1이 되겠습니다. 근데 잘 보면 이 두 식을 연립해 보면요, 예, 더해 보면 이 식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좌변끼리 더해 보면 요 식이 되죠. 그리고 우변끼리 요거랑 요거 더해 보면 어떻게 돼요? 이거 날라가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원래 정석대로 푸는 방법은요, A에 대해서 운동방정식 세우고 B에 대해서 운동방정식 세운 다음에 연립해서 풀어가지고 가속도를 구하는 게 원래 정석대로 푸는 방법입니다. 근데 보통은 우리가 제일 관심 있는 거는 그 물체의 가속도거든요. 그래서 그 가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굳이 이렇게 분리해서 할 필요 없이 한 번에 이렇게 쓰는 게 제일 간단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 이렇게 써가지고 가속도를 알고 나면요, 그다음에 요 A가 B를 미는 힘이나 B가 A를 미는 힘을 어떻게 구하느냐, 이게 약간 아이디어를 알려주면 B에 작용하는 알짜힘이 요 힘이기 때문에 그냥 요거에 대한 알짜힘, 가속도를 아니까 그냥 질량에다 가속도 곱하면 알짜힘이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요 이제 식을 세우는 것을 계속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좀 비슷한데 좀 다른 예를 또 하나 가져오도록 할게요. 이번에 두 물체가 또 있는데요, 이번에 서로 맞닿아 있는 게 아니고 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로 연결되어 있고 이번에는 B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당깁니다. 그럼 일단 좌표층은 어느 쪽을 플러스로 두는 게 편하겠노? 네, 오른쪽이 편하겠죠. 얘가 오른쪽으로 움직일 거고요. 오른쪽으로 속도가 증가하니까 가속도도 오른쪽 방향일 겁니다. 자, 그리고 요 실도 그 무시무시한 실입니다. 질량을 무시합니다. 네, 무시해서 질량을 무시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제가 좀 확대를 해서 볼게요. 제가 임의로 요만큼 덩어리의 실에 대해서 운동방정식 MA 꼴 F를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임의로 요만큼의 질량을 일단 우리가 0이라는 걸 아는데 편의상 그 M1이라고 두께요. MA 꼴 F 하려면 M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그래서 질량이 0이지만 M1이라고 두겠습니다. 그럼 이게 이 물체를 이쪽으로 실이 잡아당기겠죠. 실은 항상 잡아당기는 것밖에 못해요. 실이 어떤 물체를 밀 수는 없잖아요. 실은 항상 팽팽한 상태에서 잡아당깁니다. 그래서 얘가 오른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만약에 T1이고 왼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T2라고 합시다. T는 장력입니다. 장력. 실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 그러면 요 물체에 대해서 MA 꼴 F를 써보면 M1A는 T1 빼기 T2가 되겠죠. 이게 첫 번째 했던 내용과 거의 비슷하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얘가 얼마라고요? 질량을 무시한다고 했으니까 0이죠. 그럼 가속도가 0이 아니더라도 얘가 뭐가 돼야 돼요? 반드시 0이 돼야 됩니다. 그 말은 요 두 개가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무리 임의로 이렇게 잡아도 항상 모든 실에서 작용하는 장력의 크기는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질량을 무시하는 경우에는. 이게 매우 중요한 성질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만 이렇게 증명을 하고 그 다음에는 계속 쓸 거예요, 이 내용을. 그러니까 실의 장력은, 하나의 실에 걸리는 장력은 모두 크기가 같습니다. 그리고 방향은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은 잡아당기기만 하지 밀지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실에 연결되어 있는 물체를 항상 잡아당깁니다. 그리고 크기는 다 같고요. 그래서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표시해 보면 지금 AB가 서로 실로 연결되어 있죠. AB가 서로 실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요 부분은 A를 오른쪽으로 잡아당기겠지, 실이. 또 요 부분은 실이 B를 왼쪽으로 잡아당길 겁니다. 근데 그 두 힘의 크기가 어떻다고요?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똑같이 T라는 문자로 그 장력의 크기를 표시하도록 할게요. 방향은 항상 물체를 잡아당기고요. 크기는 하나의 실이면 그 크기가 다 같습니다.
자, 그래놓고 이제 MA 꼴 F를 해볼 건데 원래 정석대로라면 A에 대해서 운동방정식 세우고 B에 대해서 운동방정식 세워야 돼요. 하지만 가속도만 구해야 된다고 한다면 굳이 이거를 두 개로 분리할 필요 없이 얘를 하나로 이렇게 묶으면 됩니다. 그럼 어차피 얘네들은 날아가요. 이렇게 크게 갖고 방향이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날아가고 요 힘만 남게 됩니다. F만. 그러니까 하나로 묶는 순간 그 두 물체 사이에 서로 작용하는 힘들은 다 상쇄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항상 그 크기가 갖고 방향이 반대거든요. 그럼 전체 방정식은 전체를 하나로 묶으니까 질량이 A의 질량 더하기 B의 질량에다가 가속도 하면 됩니다. 이 가속도는 A, B를 하나로 묶었을 때의 가속도이자 A의 가속도이자 B의 가속도이기도 한 그 가속도입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TT는 날라가고 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요 B를 잡아당기는 힘하고 두 물체의 질량을 알면 요 물체의 가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 장력을 물어볼 수가 있어요. 이 실은 이 실은 A를 몇 뉴턴으로 잡아당기냐, 혹은 B를 몇 뉴턴으로 잡아당기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식으로 풀려면 A에 대한 운동방정식, B에 대한 운동방정식 세우면 되는데 여러분이 MA는 합력이다라는 것이 능숙하게 여러분 머릿속에서 떠오를 수 있으면 그 가속도를 아는 상황이면 금방 T를 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T는 B에 작용하는 T는 요 B에 작용하는 두 힘 중에 하나의 힘이지만 A에 작용하는 장력은 A에 작용하는 합력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A의 질량 알고 전체 방정식으로부터 가속도 구했으면 장력이 바로 암산으로 돼요. 그냥 A의 질량 곱하기 가속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장력이 구해집니다. 근데 이거는 요령이고 정석대로 푸는 방식은 각각의 운동 방정식 세워보는 겁니다. 다음 A에 대한 운동 방정식은 MA는 마 쓰면 된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MA 이렇게 쓰면 되고 MA는 뭐예요? MA를 읽으면 마 되잖아. 마스. 농담은 잘 설명 안 합니다 제가. 그러면 A에 작용하는 합력은 T밖에 없죠. 그래서 아까 이 말이었어요. 요 식으로 가속도 구했잖아요. 그 다음에 A의 질량 알잖아요. 그러면 요 두 개 곱하면은 A에 작용하는 합력인데 그게 이 상황에서는 장력이니까 장력을 그런 방식으로 구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방식이에요. B에 작용하는 합력을 물어볼 수 있어요. B에 작용하는 합력을. 그러면 합력이라는 말이 떠오르면 가장 먼저 쉽게 떠오르는 거는 힘을 다 더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합력의 의미가 그거니까. 하지만 그렇게 구하려면 F 구하고 T 구한 다음에 F 빼기 T 이렇게 구해야 돼요. 하지만 합력은 뭐하고 같아요? MA랑 같잖아요. MA랑. 그렇기 때문에 합력을 B에 작용하는 합력을 구하라 할 때 F 빼기 T 하면은 조금 어려운 방법이고 더 쉬운 방법은 우리가 가속도를 요 식에서 구했으니까 요 질량 곱하기 가속도 하면 그게 결국에 F 빼기 T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짜임을 물어볼 때는 항상 MA로 쉽게 구할 수 있는지 한 번 더 체크해보면 더 좋습니다. 우리는 연습을 해야 되니까 일단 B에 대한 식을 정확히 써보죠. 그럼 MA는 마 쓰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MA. 그러고 이제 합력을 작용하는 힘을 다 표시하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F 빼기 T가 되겠죠. 이제 대략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두 개도 마찬가지 좌변끼리 더하면 전체 식에서 요 식이 되고요. 우변끼리 더하면은 이 식이 됩니다. 그럼 맞게 쓴 겁니다. 근데 실제 문제 풀 때는 요 세 개 중에 두 개를 쓰면 되는데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전체 방정식 하나랑 둘 중에 간단한 거 하나 요 두 개를 쓰는 걸 추천합니다. 그러면 사실 요거까지 쓸 필요 없습니다. 문제 보통 풀 때. 그래서 전체 하나, 이 둘 중에 간단한 거 하나 이렇게 하면 대부분 문제가 풀립니다. 자 이제 점점 어려워집니다. 이번에 또 상황이 이렇게 되었어요. 이번에 A하고 B가 실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약간 이 책상 모서리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도르래가 있습니다. 역시 이 실은 무시무시한 실이 되겠고요. 질량을 무시합니다. 이건 무시무시한 바닥이고요. 그다음 이 도르래도 무시무시한 도르래입니다. 마찰이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무시무시해지죠. 무시무시한 게 많아지니까 여러분도 점점 더 무시하고요 저를. 이거는 다 이게 제가 애드립이다 할게요.
그런 말 없으면은 다 이렇게 정해진 룰 패턴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경우에 이제 또 운동 방정식 해야 되는데 좀 복잡하죠. 얘는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그죠? 얘는 또 아래쪽으로 움직여요. 골치 아프죠.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얘가 오른쪽으로 10m/s의 속도로 움직이면 얘는 아래쪽으로 10m/s로 움직입니다. 만약에 가속도가 얘가 오른쪽으로 2m/s 제곱이면 얘도 아래쪽으로 2m/s 제곱이에요. 그래서 축을 두 개로 나눌 필요 없이 A는 오른쪽, B는 아래쪽을 플러스로 두면 똑같은 좌표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저는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요 방향을 플러스로 하자. 그러면 일단 여기에 작용하는 힘부터 표시하고 어떤 상황이랑 같은지 설명해 줄게요. 그러니까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표시할 텐데 모든 힘을 표시하지는 않을 거고요. 이 물체의 운동과 관련 있는 힘만 표시를 할 겁니다. 그러면 두 물체에 일단 중력이 작용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작용하는 중력은 어차피 바닥이 떠받치는 수직 항력이랑 상쇄될 겁니다. 그래서 굳이 표시 안 해요. 근데 문제는 얘는 표시해야 돼요. 이제 얘는 이 방향으로 움직이잖아요. 중력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여기에 작용하는 중력은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마을금고 또 나오죠. mg 이렇게 표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힘을 안 빠뜨리냐면은 중력부터 일단 표시해 봅니다. 필요한 거 질량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에 뭐 하냐면은 이 물체가 뭐랑 맞닿아 있는지 혹은 뭐랑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제 맞닿아 있는 거는 이 부분밖에 없는데 표시 안 해도 되죠. 어차피 중력하고 날아가니까. 그럼 연결되어 있는 거는 이제 얘랑 연결되어 있죠. 실이랑. 그러면 실이 잡아당기는 힘이 있을 겁니다. 그게 장력이죠. 똑같은 실이죠. 도로래에서 끊어지는 게 아니죠. 실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럼 장력이 같습니다. 그래서 TT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실은 그 물체를 잡아당기기만 합니다. 그럼 이 상황은 정확히 어떤 상황과 같냐 하면 그 마찰이 없는 면에 A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B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실로 연결돼서 얘를 오른쪽으로 mg만큼 잡아당기는 상황하고 같습니다. TT 이렇게 되겠죠. 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상황하고 이 상황이 동등합니다. 그냥. 힘이 모두 같잖아요. 작용하는 힘이.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를 얘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이만큼을 하나의 덩어리로. 그러니까 얘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듯이 요 AB를 하나의 덩어리로 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모든 순간에 AB의 속도는 같고 모든 순간에 AB의 가속도는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B를 하나의 물체로 보고 전체 운동 방정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MA는 맞으면 되죠. M 더하기 MA. 여기에 작용하는 함량 TT는 날라가죠. 플러스 T 마이너스 T 날라가고 뭐밖에 없어요. mg밖에 없죠. 그래서 두 물체의 질량 알고 중력 가속도 알면 가속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A에 작용하는 함량 물어보면 라지 M 곱하기 A 하면 되고 B에 작용하는 함량 물어보면 요거 구할 필요 없이 그냥 B의 질량 곱하기 가속도 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장력을 구하라고 하면 장력을 구하려고 해도 암산으로 구할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그냥 이 장력은 A에 작용하는 합력이잖아요. 그러니까 A의 질량 곱하기 가속도를 하면 됩니다. 사실 우리 연습을 해야 되니까 AB에 대한 운동방정식을 마저 써보겠습니다. A는 A의 질량 곱하기 가속도는 A에 작용하는 힘 T밖에 없죠. 이렇게 되고 B는 B의 질량 곱하기 가속도 B에 작용하는 힘은 mg 빼기 T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했던 거랑 식이 다 똑같은데 이제 F 대신에 mg만 들어갔을 뿐입니다. 보면은 그래서 요거 두 개 더하면 역시 요게 되고 요거 두 개 우변끼리 더하면 요거 되고 맞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이제 좀 더 어려운 거 두 개 남았습니다. 됐나? 넘어간다. 이미 많이 넘어갔네. 자 이번에 역시 얘는 어떤 도루르겠습니까?
예, 무시무시한 도르래 되겠고요. 마찰이 없습니다. 실은 질량이 없어요. 무시무시하죠. 그리고 이제 이 두 물체가 달려 있습니다. 이 두 물체 중에서 A의 질량이 B의 질량보다 더 큰 상황이라고 둘게요. 그러면 상상이 가죠. A는 내려가겠죠. 네. 내려가면서 속도가 점점 증가할 거고요. B는 올라가면서 속도가 점점 감소. 증가할 겁니다. 맞죠, 지금. 그리고 A가 아래쪽으로 8m/s로 움직이는 순간 B는 위쪽으로 8m/s로 움직일 거고요. 만약에 A의 가속도가 아래쪽으로 4m/s 제곱이면 B의 가속도는 위쪽으로 4m/s 제곱입니다. 그래서 A는 아래쪽을 플러스, B는 위쪽을 플러스로 두면 똑같은 좌표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써놓고 문제를 풀어요. 요 방향을 플러스로 하겠다.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MA 꼴 F 하려면 F를 알아야 되니까 요 작용하는 힘부터, 운동과 관련된 요 물체에 작용하는 힘부터 표시해 볼게요. 그러니까 두 물체 질량이 있으니까 중력이 있어요. 근데 중력이 전부 다 물체의 운동 방향과 관련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중력을 둘 다 표시해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 라지 mg, 스몰 mg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겠고요. 그 화살표로 표현할 때는 화살표가 방향을 뜻하기 때문에 화살표하고 힘의 크기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화살표하고 힘의 크기. 나중에 이제 식을 적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를 그 우리가 정한 방향과 맞춰서 쓰면 되겠습니다. 요 실은 쭉 이어져 있는 하나의 실이죠. 그럼 장력이 전부 다 같겠죠. 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실은 A를 어느 방향으로 당기겠습니까? 윗방향으로 당기겠죠. 요 실은 B를 어느 방향으로 당기겠어? 위쪽으로 당기겠죠. TT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도 똑같은 논리로 이걸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풀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상황은 정확히 이 상황과 같습니다. 질량이 라지 m인 A하고 질량이 스몰 m인 B가 실로 연결되어 있고요. 얘를 왼쪽으로 라지 mg, 오른쪽으로 스몰 mg로 당기는 경우가 같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얘가 왼쪽으로 움직일 거니까 좌표를 왼쪽을 플러스로 잡으면 되겠죠. 이 경우랑 정확히 같다라고 볼 수 있죠. 작용한 힘이 다 똑같잖아. 요거를 이제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풀 수 있잖아요. 그럼 전체 방정식은 A의 질량과 B의 질량을 다 쓰고 가속도 곱하면 되죠. 요 가속도는 A, B를 한 덩어리로 봤을 때 가속도이자 A의 가속도이자 B의 가속도가 됩니다. 그럼 A, B를 한 덩어리로 보는 순간 요 T는 플러스죠. 요 T는 마이너스죠. 방향이. 요 T는 플러스잖아요. 요 T는. 그럼 얘랑 얘랑은 상쇄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요 T하고 요 T는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죠. A, B를 하나로 보는 순간 A에 작용하는 힘도 요 덩어리에 작용하는 힘, B에 작용하는 힘도 요 덩어리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그러면 A, B를 하나로 보는 순간은 얘네들은 다 작용점이 같은 힘이 돼요. A, B를 하나로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는 날아가고요. 얘랑 얘만 남습니다. 따라서 라지 mg 빼기 스몰 mg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두 물체의 질량 알고 라지 m 스몰 m 알고 중력 가속도 g 알면 가속도 a 구해지죠. 네. 그래서 이제 가속도만 구해야 되는 상황이면 그냥 전체 방정식 하나로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만약 장력을 물어봤다. A의 작용 합력이나 B의 작용 합력을 물어봤다면 그냥 마 m 곱하기 A 하면 되죠. 이거 장력 구할 필요 없이. 근데 장력 자체를 물어봤다. 이러면 이번에는 암산으로 안 되죠. 왜냐하면 장력만 합력인 경우가 없잖아요. 다 장력이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 중 일부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걸 써봐야 돼요. 둘 중에 하나를. 근데 둘 다 힘이 두 개가 있으니까 뭐 더 쉬운 게 없죠.
그래서 그거는 뭐 둘 중에 그냥 먼저 보이는 거 쓰면 되겠습니다. 보이는 거. 그럼 A에 대해서 써볼게요. 일단 MA는요 부호 생각할 필요 없고 맞으면 됩니다. 항상 A의 부호는 그 결과에 따라서 그냥 나타나는 겁니다. 계산 결과에 따라서. 그럼 A에 대한 방정식은 A의 질량 곱하기 가속도 이렇게 시작하면 되죠. 그럼 A에 작용하는 힘은 mg는 플러스 방향입니까 마이너스 방향입니까? 플러스 방향이죠. 따라서 mg 요 t는 마이너스 방향이죠. 빼기 t 이렇게 됩니다. 자, B에 대한 방정식은 B의 질량 곱하기 가속도로 시작하면 되죠. MA. 이번에는 플러스인 거 먼저 적어볼까요? mg하고 t 중에 t가 플러스죠. 이번에는 B는 위쪽이 플러스니까. 그리고 중력이 이번에는 마이너스입니다. 선생님 중력의 방향이 같은데 이 부호가 반대죠? 장력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얘는 아래쪽이 플러스고 A 입장은 B는 위쪽이 플러스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최종적으로 방향을 뜻하긴 하는데 그거는 좌표축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위쪽이 플러스도 있고 아래쪽이 플러스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A, B가 서로 반대죠 방향이. 그 부호에 대한 의미가. 요식도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요거 두 개 더하면 요게 되죠. 요거 두 개 더하면 TT 날라가죠. 그래서 요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장력을 물어봤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전체 방정식으로 가속도를 구해요. 그럼 가속도 A 알죠? 그러니까 둘 중에 식 하나 씁니다. 그럼 얘를 썼다고 쳐요. 그러면 질량 알고 가속도 알고 중력 가속도 아니까 얘 아는 거죠. 그래서 이걸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방식은 똑같아요. 전체 방정식으로 가속도를 구한다. 하나로 묶어가지고 그다음 나머지 분리해서 둘 중에 하나 필요한 걸 쓴다. 그래서 나머지 물어보는 거를 이제 구하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또 마찰이 없는 빗면을 따라 내려오는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고 그 특성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어려운데요. 그 나중에 결과만 기억을 해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일단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표시해 볼 겁니다. MA = F를 써야 되니까요. 일단 질량이 있죠. 그럼 뭐가 작용합니까? 중력이 작용합니다. 따라서 중력이 이 방향으로 mg만큼 작용합니다. 근데 요인만 작용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물체가 이제 어디랑 맞닿아 있는지를 보면 되죠. 혹시 연결되어 있느냐. 요 경사면하고 맞닿아 있죠. 그러면 요 경사면하고 요 물체가 서로가 서로를 수직으로 밉니다. 그럼 얘는 얘를 이쪽 방향으로 밀고요. 얘는 요 물체를 이쪽 방향으로 밉니다.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관심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힘만 표시를 할 겁니다. 그러면 요 힘이 이제 작용하는 거예요. 얘랑 이제 수직 방향으로 미는 겁니다. 이게 수직 항력이 되겠고요. 수직 항력을 제가 N이라고 표기할게요. N. 그 다음에는 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없죠? 요 두 개가 다죠?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얘는 이쪽으로 움직여요. 이쪽으로 움직이니까 얘는 그나마 움직이는 방향과 수직이에요. 근데 문제는 얘는 수직이지도 않고 나란하지도 않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얘를 분해해야 됩니다. 근데 이 분해하는 거는요, 제가 그 원리나 이런 걸 얘기한다기보다 그냥 방법만 알려줄게요. 이건 사실 좀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인데, 왜냐면 이게 물리학 2 내용인데 물리학원에 이게 등장을 해요. 근데 이걸 또 문제를 내요. 그래서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알려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 결과의 특성들을 좀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일단 방법은 이렇습니다. 두 축을 세워요. 어떻게 세우냐면 얘가 움직이는 방향하고, 그러니까 얘가 움직이는 방향 하나의 축 잡고요. 근데 얘가 움직이지 않는 방향 있죠. 이걸 하나의 축으로 잡습니다. 이거 뭐 지어진 거네. 네. 자, 그러면 이게 축하고 나란한 거는 냅둬요. 건들 필요 없습니다. 근데 축하고 나란하지 않는 거 있죠. 얘는 분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분해하면 되냐면 얘를 막대기라고 생각해요. 막대기라고 생각하고 축하고 나란한 방향으로 빛을 비춥니다. 그러니까 요 방향으로 빛을 비춰요. 그럼 그림자가 생기겠죠. 요 축에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림자 어떻게 생기냐면 요렇게 생기죠.
요렇게 이제 빛이 해가지고 여기 막힐 거 아니야. 요 막대기에 의해서. 그래서 그림자가 생길 겁니다. 이번에는 이제 Y축하고 나란하게 요렇게 빛을 비춰요. 그럼 X축에 그림자가 생기겠죠? 그림자가 생겨서 요렇게 해서 그림자가 요렇게 생깁니다. 그러면 분해가 끝난 겁니다. 뭐냐 하면 요 힘이 작용하는 거는요. 요 두 힘이 작용하는 것과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추가 설명 그냥 생략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좀 받아들여 주세요. 그게 그냥 나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럼 이 중에서 얘는 구할 필요가 없는 게 얘랑 얘는 결과를 알아요. 크게 갖고 방향이 반대해서 날아갑니다. 그러면 이 물체에 작용한 합력은 이 녀석이 되는 거예요. 이 녀석이. 근데 이거는 어떻게 구하느냐? 자 보세요. 자, 이 보조선을 한번 그어 볼게요. 요 삼각형에 이제 경사면의 각도가 세타입니다. 세타. 세타면은 지금 얘가 세타라는 게 보입니까? 네. 이게 보조선을 이렇게 그으면 되겠네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 그으면 요 큰 직각삼각형 보입니까? 직각삼각형. 요게 세타면은 요게 세타죠. 같은 거죠. 요거랑 요거는 평행이니까. 요게 세타면은 요걸 점이라고 제가 찍어 볼게요. 그럼 요 점하고 세타 합치면은 90도죠. 90도입니다. 그러면 또 보조선 하나 더 그어 볼게요. 요렇게 그어 보면 요 직각삼각형 보입니까? 요 직각삼각형에서 요거랑 요거 합치면은 90도가 돼야 되니까 요 각도가 몇 도가 돼야 돼요? 세타가 돼야 됩니다. 요 각도가 세타라고 봐도 되고요. 그러니까 보면 여러분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 배웠죠? 요게 세타면은 항상 세타하고 마주 보는 변이 높이예요. 그래서 요 빗변분의 높이가 사인이죠. 요 빗변분의 밑변이 코사인이고 요 90도하고 세타 사이가 밑변입니다. 그리고 밑변분의 높이가 탄젠트고 이렇게 되거든요. 자 보세요. 그러면 자 요게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입니다. 그죠? 90도하고 마주 보는 변이니까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요 직각삼각형에서 요게 빗변이에요. 요 우리가 구해보자 하는 요 길이가 세타하고 마주 보는 변이죠. 그럼 높이입니다. 높이. 근데 높이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자, 잘 들어보세요. 빗변 곱하기 빗변분의 높이 하면 높이가 되죠. 다시 한번 빗변 곱하기 빗변분의 높이 하면 빗변이 날아가잖아요. 높이가 되죠. 여기서 빗변이 mg예요. 빗변분의 높이가 사인 세타입니다. 그래서 이게 mg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근데 요거는 그 물리학원에서는 차라리 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빗면에서 그 물체에 작용하는 합력은 마찰이 없는 경우에, 그러니까 중력에 의한 빗변 방향 성분입니다. 이 힘이. 이 힘은 중력의 빗변 방향 성분. 중력의 빗변 방향 성분이에요. 그거는 mg 사인 세타라고 그냥 외우세요. 매번 이렇게 할 수 없잖아. 네, mg 사인 세타. 그럼 세타가 크면 클수록 크죠. 네. 경사면이 높으면 그만큼 힘이 크게 작용할 거 아니야. 가속도도 더 크고. 그러니까 이 물체에 대해서 ma = f를 써보면 식이 이렇게 됩니다. ma는 mg 사인 세타가 되죠. 이거를 그냥 여러분이 이 경우는 외우기를 그냥 권장합니다. 이 경우는. 그래서 요 녀석이 mg 사인 세타가 적어줄게요. mg 사태가 사인 세타가 중력의 빗면 방향 성분입니다. 성분. 얘를 잘 보면요. 보통 경사면의 각도가 변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문제에서. 경사면의 각도가 딱 정해지면은 그 경사면의 각도가 막 바뀌고 이러진 않아요. 그러면 사인 세타는 일정하다고 보면 이 중력의 빗변 방향 성분은 중력과 마찬가지로 이 세타가 같으면 질량 m에 비례합니다. 뭐 당연하죠. 예. 하지만 요 가속도는 질량과 관계 없습니다.
세타와만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MA 꼴 F 해가지고 식을 정리해 보면 가속도 계획은 질량이면 날라가죠. 질량이면 날라가니까 얘는 그 경사면이 각도가 얼마냐가 중요하지 굴리는 물체의 질량이 크냐 작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자유낙하 운동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그럼 자유낙하 운동의 경우에도 그 질량이 크면 중력이 크게 작용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만큼 관성의 크기도 커지거든요. 그 MA에서 M은 관성의 크기고 MG에서 M은 그 중력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소인데 그게 두 개 비례해요. 관성의 크기나 중력의 크기나. 그렇기 때문에 그게 상쇄가 됩니다. 그럼 정리하면 자유낙하나 요 경사면을 내려오는 물체나 질량이 크면 중력은 크게 작용합니다. 네. 근데 그거만큼 중력은 크게 작용하는데 그거만큼 관성의 크기도 커요. 질량은. 그러니까 질량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관성의 크기이기도 하고요. 중력의 크기를 결정짓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예, 질량은 관성의 크기를 결정짓는 요인이기도 하고 중력의 크기를 결정짓는 요인이기도 해요. 그래서 중력에 의해서 가속 운동을 하는 운동에서는 결국에 이 두 효과가 상쇄되어서 그 가속도가 질량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유낙하든 경사면을 따라 내려오든 결국에 경사면을 따라 내려오는 이 물체도 합력과 관계된 힘은 중력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낙하하고 유사한 성향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 빗면 마냥 성분 이 힘이 오로지 질량하고만 관계 있습니다. 질량이 클수록 그러니까 만약에 질량이 2m의 물체가 똑같은 경사면을 따라 내려온다. 그러면 이 힘의 2배가 되겠죠. 질량의 비가 그 물체에 작용하는 합력의 비, 중력의 빗면 방향 성분의 비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이 과정을 매번 할 수 없으니까요. 요거만큼은 좀 기억을 하고 이 특성들을 알아야지 조금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에서 좀 이걸 쓰일 때가 있습니다. 중력의 빗면 방향 성분, 요거는 질량에 비례한다. 경사면의 각도가 같다면, 그래서 요걸 좀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속도는 질량하고 결국에 관계가 없어진다. 왜냐하면 질량은 관성의 크기를 결정짓기도 하고 중력의 크기를 결정짓기도 하니까 속도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요인도 되지만 속도가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요인도 됩니다. 그래서 이 효과가 상쇄됩니다. 네. 오늘 이불로 이 시간을 좀 천천히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 뉴턴의 1, 2 법칙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뉴턴의 1, 2 법칙에 대한 내용을 한번 더 합니다. 좀 실험에 관한 설명을 좀 하고 그 다음에 관련 문제 풀어보고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법칙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